자, 이제 두 번째 이 모양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깔려 있는데 40분 정도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3분 정도만 촬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카메라가 꺼졌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기왕 다시 하는 김에 이 디자인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롭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갤러리로 나가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대지판을 하나 만들 텐데요. 이번에는 원형 스티커 만들었던 것처럼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볼 스티커 용지에 4개 정도의 스티커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 4개를 각각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스티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플러스 검은색 박스 눌러주시고 밀리미터로 바꾸고요. 가장 기본적인 크기인 엽서 크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폭이 이제 150이고요. 높이는 100입니다. DPI는 600 DPI 그대로 둘게요. 자, 컬러 프로필도 CMYK로 바꾸고 아트지에 동일하게 이제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코티드로 그대로 두고 창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실제 크기로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150이었죠. 150mm. 거의 이 정도가 지금 15cm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게 실제 크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크기가 요만한 스티커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이제 손가락 한번 이렇게 갖다 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정도 크기가 마음에 든다인지 아니면 요런 것도 필요한 건지 우리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실제 크기로 일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요 정도 크기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3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크기로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중간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 스티커 발주했을 때도 봤지만 이 사방에 마진이 필요합니다. 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처음부터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 눌러주시고 검은색 박스 일단 2mm로 가져올 건데요. 저는 2mm로 열긴 하는데 좀 안전하게 좀 넉넉하게 작업할 거라서 2mm로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럼 요런 2mm짜리 박스가 왔으니까 요건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자, 열심히 저번에 만들었던 거 복사해서 깔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일단은 이 도무송의 크기, 그러니까 스티커의 크기를 100에 150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키울 거고요.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캔버스 자체에 배경이 있지 않는 이상 타이트하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살짝 낮춰놓고 위에다가 하나 레이어 새롭게 만들어서 무지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CMYK여서 그 컬러 톤이 팔레트와는 달라요. 표현되는 게. 지금 이거랑 같은 색인데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픽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더 채도를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자, 노란색, 초록색, 마지막입니다. 보라색까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전에 했듯이 우리 동일한 지우개로 바꿨고요.
잘라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동일한 두께를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결국에는 이 디자인의 디테일을 결정을 하는 거는 나의 취향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나의 감각이라든지 나의 취향 같은 거를 연구하는 것도 진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거는 많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레퍼런스를 수집은 많이 하시는데 너무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수집하시다 보니까 더 겁이 많아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졌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화려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음, 다들 작업하시는 스타일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마추어든 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터디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되고 뭐 요즘에 회사에서 동아리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자, 지금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조정 탭 눌러서 첫 번째 자, 여기서 약간 컬러를 바꿔볼게요. 통으로 바꿀 거고요. 좀 밝혀서 이번에 좀 파스텔 톤 느낌? 파스텔 톤 느낌으로 좀 독특하게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얘도 같이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특이한 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특이한 것도 이거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어떠세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원래 색은 요랬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아주 약간만 오 요런 톤 어떨까요? 와 확 바뀌네요. 이거는 좀 쉽진 않겠다. 하지만 아 저는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걸로 오 굉장히 핫핑크 느낌으로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작은 무지개, 큰 무지개 작은 무지개는 뒤로 좀 이렇게 해서 좀 귀엽게 두 개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맨 위에다가 구름 만들겠습니다. 흰색으로 할 거라서 배경 끄고 작업할게요. 브러쉬는 계속 동일한 거 사용하고 있고요. 구름을 이렇게 좀 빵 같은 모양의 구름이에요. 구름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구름 위에다가 레이어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 씌우고 우리 아까 사용했던 블루톤에서 조금 물 빠진 색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 이 그레인 텍스처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흩뿌리듯이 쭉쭉쭉 그리고 윗부분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만 그레인 텍스처가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뒤에 두 개의 무지개는 병합을 한번 해서 하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씌우고요. 그리고 컬러는 좀 진한 컬러, 검은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여기에 톡톡 좀 이렇게 큼지막한 텍스처가 올 수 있게 하고 좀 브러쉬 크기 줄여서 자잘한 자, 요 부분 있죠. 큰 무지개, 작은 무지개 사이에 경계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이 부분만 하고요. 다시 촉촉촉. 그럼 이 부분에 마치 그림자처럼 경계가 생겼어요. 깊이가 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위에도 축축축축. 자, 구름 위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얘랑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요 N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소프트 라이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레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드가 약간 비슷해지고 있죠. 오버레이 할까요? 왜냐면 다른 부분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냥 오버레이로 하고 이렇게 작게 사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 개는 하나로 병합해서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옆에 개미 캐릭터를 하나 그려볼 거고, 자, 개미는요, 이렇게 덩어리 하나. 아, 개미가 아니라 애벌레예요. 개미는 머리, 가슴, 배인데, 그러면 이게 검은색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색을 바꿀까요? 이번엔 알파 채널로 바꿔볼게요. 톡 터치하고 알파 채널 잠금 걸어주시고, 컬러는 녹색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조금 뽀얀 느낌. 최대치로 저 브러쉬 크기 키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알파락 풀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크기 다시 줄여서 좀 진하게 잡고, 자, 동일한 브러쉬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마다 또 디테일 작업하는 게 다르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의 디테일은 뭔가, 나의 취향은 뭔가,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지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엔 눈 어떻게 그렸었냐면, 그냥 눈 한 개씩 그냥 귀엽게 찍었네요. 저는 이건 블랙으로, 아이고. 자, 이렇게 눈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색은 글쎄요 아무래도 주황색이고 이렇게 좀 아이고 이 정도 느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하 대비가 굉장히 세지만 너무 센가요? 보라색 귀여운데요? 보라색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하나로 병합하고 이제 다리를 할 건데 다리는 얘 밑으로 일단 넣어놓고 좀 편하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병합할게요. 이번에야말로 주황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애벌레 친구.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병합하면 끝입니다. 뭐가 있었네요. 자, 이건 벌써 끝났고 텍스처가 있는 스티커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만드는 것도 해보고 이번에는 우리 배경 브러쉬도 있잖아요. 배경 브러쉬도 알뜰살뜰하게 좀 써봐야죠. 자, 배경 브러쉬를 쓸 건데 일단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혹시 토끼 어떠세요? 토끼. 토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대신 얘를 좀 줄이고 귀가 있어야 되니까 귀를 만들었습니다. 귀가 있고 토끼 눈은 이거 그냥 오버레이 해가지고 좀 은은한 토끼. 그리고 볼터치 좀 해볼까요? 볼터치. 불투명도 좀 낮추고 좀 키워서 조금 진한 컬러로. 자, 레이어 하나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두 개는 그냥 하나로 만들 거고 클리핑 마스크 씌워야 요 안에만 적용이 되겠죠? 약간 더 줄이고 매우 은은한 토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에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토끼까지 했습니다. 자, 토끼 했고 이번엔 뭐 어떤 스타일 해볼까요? 지금 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좀 이상하죠? 마지막은 우리 배경 브러쉬를 처음부터 해보는 것도 할까요? 우리 원형 때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할까 봐요. 그죠? 이번엔 단순 도형을 그냥 손으로 그려서 하트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씌워서 여기에 체크, 도트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열심히 만든 체크 쓰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거. 많이 써주세요. 근데 이 형태랑 좀 안 어울려서 다른 거 써야겠어요. 저 이거로 하겠습니다. 핑크색 말고 얘는 무슨 색 할까요? 파란색? 우리 파란색 안 썼죠? 파란색, 오! 이렇게 하되 좀 채도를 높여야겠어요. 자, 이렇게 채도 높여서 했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거 두 개는 그냥 꽂을 거예요. 자,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 만들고 위에다 컬러를 그냥 동일한 컬러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또 씌우고요. 자, 이제 다시 파란색이 됐잖아요. 자, 얘를 효과를 뭐를 줄 거냐면 자, 여기 메뉴에 있는 멀티플라이 선택하시고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진하게 이런 효과가 생겨요. 위에 레이어 한 번 더 만들고 자, 흰색으로 바꿔서 다시 아까 사용했던 그 브러쉬 선택하고 자, 여기다가 땡큐라고 적었습니다. 아까 우리 원형 스티커 만든 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손글씨에 좀 더 후리한 형태다라는 거고 이것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재미있으시면 이런 걸 해도 돼요. 어? 이거 예쁜데요? 저는 이거 할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로 병합해 주시고 드디어 테두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그룹으로 만들어 두고 하나 복제해서 보험 삼아 살려놓겠습니다. 자, 하나는 눈 꺼놓고요. 자, 요거를 꼬집해서 하나로 만들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자,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요 2mm 박스를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충분하죠. 2mm. 매우 충분한 간격이니까 일단 맘 놓고 작업하다가 다시 이거 필요하면 켜볼게요. 자, 이제 얘를 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있는 거를 이용할 텐데 자, 조정 탭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선택하시고 화면에 톡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쭉 끌어보세요. 자,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는데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만큼 두꺼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좀 넉넉하게 해서
배경을 그릴 건데 얘랑 얘가 만나는 건 또 별로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날 수 있게 저는 25%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다 레이어 만들고요. 여기다가 하셔도 되는데 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할게요. 선택 툴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블러 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디테일한 게 어디예요? 이 개미의 아니 애벌레의 이 더듬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애벌레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선택할 거예요. 배경 요런 부분 요렇게 이 정도에서 체크를 해보면 얘를 더 많이 잡으면 이렇게 이 더듬이 부분이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안전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야 뭐 우리가 작업할 때 좀 조심해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이 이제 이 파란 부분이 선택이 된 건데 이 안쪽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 반전 있네요. 반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요거 헷갈리니까 이 가우시안 블러 처리된 레이어는 눈 끄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었던 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렇게 흰색을 부어 보는데요. 이 흰색을 붓고 나서 이 레이어를 그대로 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위에다가 또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거는 뭐 컬러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는 각각의 개체마다 새로운 컬러들을 좀 적용을 해줄 거고요. 배경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자, 먼저 토끼부터 해보겠습니다. 토끼는 핑크를 했으니 약간 베이비 블루 같은 컬러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근데 지금 이 핑크도 톤 다운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좀 전반적으로 칙칙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진하게 하되 컬러 톤은 여기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추출하고 쭉 진하게 한 톤으로 가서 이렇게 너무 진한가요?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희미한 느낌의 컨셉이니까 얘는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애벌레한테는 어떤 컬러를 좀 노란색 더듬이에 포인트가 있어서 아니면 이 보라색 해볼까요? 보라색 이것도 좀 컬러 톤을 얘는 블랙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블랙 좋은데요? 제가 좀 대비되는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좀 칼선에 비껴가서 잘릴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정성을 다해 볼게요. 자, 이 위에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컷아웃 도트로 브러쉬를 바꿔주시고 요 정도 크기 좋아요. 이 더듬이 포인트랑 비슷한 자, 이렇게 좀 똑똑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좀 쨍한 톤으로 벌써 너무 귀엽죠? 제가 알록달록한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쁘네요. 기분 좋아지는 그런 스티커가 될 것 같아요. 보라색도 하나 할까요? 보라색 보라색은 생각보다 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명도를 조금 이렇게 하고 녹색을 여기 녹색이 있긴 하니까 이렇게만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얘도 클리핑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자, 또 브러쉬 어우
이쪽 톤은 하늘이긴 한데, 이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레인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레인으로 끝장을 볼까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것도 같고, 너무 좀 부담스럽다면 다시 이 배경과 동일한 색으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여전히 그레인 텍스처를 사용하면서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땡큐의 배경인데, 이 땡큐의 배경은 저는 블루톤으로 가긴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루톤을 깔고 요거 그냥 사용할게요. 흰색으로 바꿔서 이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자, 백그라운드에서 이거 아까 사용하려고 했던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끼는 다른 거 해볼게요. 토끼는 너무 또 세면은 안 되니까 컬러 톤이 너무 흰색이면 튀니까 이 정도 어떨까요? 자, 이제 다 완료된 레이어 하나로 병합을 하고요. 꼬집어서 병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우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지우개는 이 형태가 또렷해야지 좋으니까요. 좀 딱딱한, 볼드한 그런 꽉 막혀 있는 브러쉬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는데 세심하면 세심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레이어가 다 따로 되어 있고 뭐 이랬다면 이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하나로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각 개체 간의 간격을 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디터에 넣었을 때 각각의 개체를 별도의 그 항목으로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각 개체마다 칼선이 따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무지개를 따로 잡아서 일단 그 자르기 및 붙여넣기를 해서 완전히 레이어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병합해서 이 밑에 있는 하트 때문이거든요. 다시 병합해서 이렇게 더 모양을 잘 다듬을 수 있게 띄워놨습니다. 자, 이 하트 때문이라서 하트 잘 보완하고요. 이번에도 올가미 툴로 선택을 좀 해볼 텐데, 이 맞닿은 부분만 이번엔 좀 삭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로 잡아서 화면 밖으로 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정돈을 해주시는데, 내가 지우는 이 형태만큼 스티커의 칼선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애벌레가 좀 많이 애매해요, 위치가. 그래서 애벌레를 위해서 좀 자리를 벌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까는 제가 원래 작업하면서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지금 후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지우개로 이 형태를 내가 원하는 칼선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 애벌레한테는 우리 배경이 있어서 추가로 이 배경이 좀
독특한 배경이라 최대한 요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태감이 잘 나왔다면 공유 버튼 눌러주셔서 PNG로 저장 하나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드 프린팅에 들어와 봤습니다. 스티커 다시 눌러야죠. 스티커에서 자, 모양별 스티커에서 이번엔 자유형 스티커. 자, 아트지 그대로 선택하고요. 자, 사이즈는 우리 아까 150에 100으로 꽉 채워서 작업했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1개였죠. 그리고 수량 100개. 자, 에디터 한번 클릭하고 편집하기 활성화 시킨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에디터를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자, 작업했던 PNG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있네요.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오세요. 주황선이 이렇게 안쪽에 잘 넣어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렬해야죠. 중앙 정렬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커팅선이 원래는 이제 2mm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1.5로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작업하신 분들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더듬이가 역시나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마이너스 1.5 칼선으로 하되 이 윗부분은 좀 수정하고 다시 이제 발주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죠? 자, 이렇게 하고 편집 종료를 하고 이 부분은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종료하기 눌러서 발주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코팅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제 종이가요 얼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친환경 생각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이다 보니 이건 당연히 코팅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개별 재단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장당 1,000원 정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스티커 주문하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스티커 포함 모든 인쇄물 굿즈를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사실 벡터 칼선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그런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이 프로크리에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스티커를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다듬어지면서 좋은 작업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달력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